예전에 이제 그 감명을 해줄 때 이제 갑일주, 을일주 이런 걸 표현법.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쉽게 말해서 거목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걸 많이 썼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줄채우기예요, 줄채우기. 그때 이제 해와 별과 달로 태어났다. 병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주옥금으로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걸 쓰는 것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식물상명리에서 쓰는 논법은 뭐냐면 지금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거. 오늘 할 자의 부분. 이것으로 해석을 다 가시면 돼요. 굳이 비와 이슬, 촛불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뭡니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갑을 나무라 보고 이거는 뭐예요? 곡식이자 그 약초라고 봤죠? 이건 태양으로 봤고, 정은 뭐라고 봤어요? 불이로 봤잖아요. 불. 그죠? 그 다음에 요리나 할 수 있는 난방을 위한 불로 봤고, 무라는 것은 집터로 봤고, 기라는 것은 전답, 옥토라는 거죠. 곡식을 키우는 그 돼지, 즉 밭이라는 거예요. 밭. 그 다음 경은 금속이에요. 원래는 금속, 즉 도끼라는 거죠. 도끼, 농기구 이런 식으로 갖고, 신은 조개, 폐류, 그 다음에 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강물이라고 봤잖아요. 강물. 그 다음 개는 빗물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다른 분들은 뭐 이걸 촛불이요 뭐 이렇게 막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것은 요것은 아까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띄었을 때 얘가 계절에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가 알기 위해서 본 거예요. 그죠? 앞 시간에 했던 게. 그죠? 근데 실제 감명이라든지 사람의 현상, 살아가는 직업 이런 걸 유추할 때는 이것이 아니라 그 글자에 관한 자의를 써요. 자의. 그러니까 뭐 이제는 촛불이다 뭐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 단계에서 뭔가 규정 짓기 위한 기준점이었어요. 이제 실제 사주팔자에 대입을 할 때는 오늘 배우는 그 물상 자의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수업이.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외워야 될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신물상명리라는 게 뭐냐면, 이 방금 설명한 것도 하나의 물상이잖아요. 그죠? 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추적하는 것도 물상이고, 그 다음에 크게 간지를, 음양을 쫓아서 팔자를 풀이하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자의, 그 글자 자체가 가지는 고유의 뜻이라든지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아,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서 살았구나, 사람들이. 그죠? 그럼 이 환경에서는 무엇을 했구나. 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직업에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직업에. 그것으로서, 그러니까 나를 규정 짓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규정 짓는. 제가 맨 처음에 어머님 뱃속에서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려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규정 짓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내 이름이 없기 전에는 저는 그냥 아기일 뿐이에요, 그냥. 쟤도 아기, 쟤도 아기, 쟤도 아기. 그런데 내한테 고유의 이름이 붙여지죠. 야,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은 인간 김종원이 됐단 말이에요, 김종원. 자, 김종원에 있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간다 이거예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있다. 그럼 이 사람을 규정 짓는 건 뭐냐 이거예요. 군인이란 군인. 그죠? 내가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김 사장이 나를 규정 짓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직업이 나를 규정 짓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업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직업을 갖게 됐다면 그 직업에 배속되는 글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글자. 그죠? 그 글자를 쫓아서 내가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인자라는 게 하나가 있다 쳐요. 자, 이걸 써서 제가 역마 분야에 근무한다. 또는 내가 교육에 근무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범인자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 줄 때 내 역량을 발휘를 잘하겠어요? 아니면 옆에서 누가 툭툭 때리거나 발을 걷어서 넘어뜨리거나 이랬을 때 내가 역량 발휘를 잘하겠습니까? 자, 언제 역량 발휘를 잘할까요? 그 글자가 가만히 훼손을 안 당할 때 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범인인데 총을 쏴버렸어요. 범인 죽어버렸어요. 범의 역할을 합니까? 네, 가죽으로는 남겠죠. 근데 범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범이라는 게 용맹스럽죠. 예? 그런데 사람이 다리를 하나 잘라버렸다. 그럼 용맹한 범이 됩니까? 아니면은 약한 범이 됩니까? 그죠? 그거는 제대로 범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이 글자를 훼손하는 게 왔을 때, 즉 나의 직업이 어떻게 되겠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 자, 그 글자가 흔들림으로 해서 내가 삶을 영위하는데 편하겠다, 아니면 어렵게 가겠다. 그 글자를 내가 완벽하게 못 쓰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즉, 그러니까 이걸 훼손시키는 제일 첫 번째 충의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원숭이 신자가 올 때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워 버리든지. 그죠? 자, 참고적으로 이런 훼손의 글자는 연운이 아니에요. 대운에서 올 때예요. 대운에서. 자, 대운이라는 게 뭡니까? 큰 환경이란 말이에요. 큰 환경. 즉, 지금 겨울입니다. 이 겨울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날은 좀 더 추운 날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잘 떠가지고 바람이 안 불고 해서 좀 따뜻한 겨울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따뜻한 겨울이냐, 좀 더 추운 겨울이냐는 세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크게 봐서는 어디 안에 들어있다? 계절에 들어가 있잖아요. 즉, 그래서 대운에서 훼손의 글자가 왔을 때는 큰 환경이 여의치 못하니 내가 그 글자를 쓸 수 없어 다른 쪽으로 직업을 바꾸게 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즉, 이 범인자가 내가 직업이 되는 이것이 뭐냐면 자의라는 게 자의. 자, 그럼 훼손이라는 게 꼭 충만 있습니까? 형도 있죠? 예? 그 사가 오든지 신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죠? 이 뱀사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훼손이라는 거예요, 훼손. 이 글자의 훼손. 자, 그 다음에 형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합에는 삼합으로 오면 뭐가 오냐면 오 글자가 왔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합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건 맞아요. 자, 새일 시작. 뭔가 생산이라는 목적은 맞아요. 생산. 자, 이 생산이라는 게 뭐냐면 망조로 가기 위한 생산이에요. 실제로 망조. 항상 요거 예를 들어서 오대운 1년 차에 딱 들어오면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가담을 해요. 새로운 일을 벌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5대운이 끝나는 5년 차쯤 되면 그걸 손을 털어요. 야, 이게 내가 아니구나. 즉, 셰일 가담은 맞다는 거예요, 합은. 그 다음에 제가 인하고 술은 합이 안 된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육합자가 있단 말이에요. 인해. 그죠? 자, 이거는 육합이니까 완벽한 짝이 되는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동작을 정지시키는 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자, 이러한 글자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내가 인오라는 직업을 쓸 때는 또 틀려져요. 요 개술자가 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합을 다시 읽어버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직업의 변화라는 것이 뭔가 다른 신살의 간섭이 이런 식으로 대운에서 오니까 직업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업을 찾는 게 뭐냐면 그 글자 자체의 자의의 뜻이에요. 네. 훼손이라는 게 훼손이라는 뜻이 글자의 훼손을 뜻하는 건지 인간의 길흉을 뜻하는 그 개념하고는 같습니다. 훼손이 온다는 것은 내 글자를 내가 무기로 쓴다라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 범을 내가 무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자의 훼손이라는 것은 그 무기를 내가 똑바로 계속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대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추가충을 보면 안 쓰다가 충이 들어오면 더 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추나추동에 나오는 충의 개념이라는 것은 자, 맨 처음에 없던 것은 즉 이 충이라는 게 충전, 재생, 스파크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던 것은 있게 만들고 즉 무는 어떻게 한다? 있게 만들어주고 있던 것은 어떻게 만든다?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것도 세분화시키는 과정으로 가면 맨 처음에 내가 직장에 취직 안 하고 빌빌거리고 놀고 있던 놈은 충이 오니까 이동 변동을 가하니 그렇죠. 무직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취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직급이 낮을 때 충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다? 진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급. 그죠? 이렇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 관리자는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갔다. 자, 이랬을 땐 두 갈래예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거예요. 즉 주마가편이라고 표현해요. 주마가편. 달리는 말을 더 때리면 어떻게 돼요? 더 잘 뛸 경우가 있고. 그죠? 아니면 말이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한다? 히히힝 푸드득 푸드득 해가지고 낙마를 시킨다는 거예요. 낙마. 그 결론은 뭐냐면 충의 끝은 뭐예요? 충의 끝은 즉 충이 아까 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신이 오면 뭐예요? 궤도가 전혀 다르죠. 동서의 같은 궤도를 그러니까 봄바람 부는데 가을바람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훼손작용은 온다는 거예요. 훼손작용. 자, 요게 이제 충에 관한 추나추동의 설명이었어요. 예. 아, 이게 정말 맞는가 해서 저는 검증을 많이 해봤어요. 검증을 해보니까 요 케이스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땡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와, 그건 뭐지?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다 맞으면 무직인 사람은 충 왔을 때 움직여가지고, 그죠? 취직이 돼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패턴이 맞잖아요. 근데 충 오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아니면 수술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낮은 직급에 있을 때, 그 글자를 쓰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땡강하더라는 거예요. 땡강.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오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이 회사 못 다니고 싶다. 아,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자,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충이라는 게 내 무기를 안 건드리는 충은 보니까 이런 작용이 있어요. 올라가요. 왜? 내 무기를 안 건드리니까 무기는 그대로 온전하게 사용하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기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글자의 대운에서 충이 오니까 결국에는 그걸 손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플을 해봐야 아는데, 그죠? 그래서 충이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추나추동 같은 경우에든지 뭐 박청아 원장님 이론에 보면은 충이 들어오는 대운의 앞에 2 내지 3년차, 끝에 2 내지 3년차를 굉장히 관찰을 유심히 하라라고 나와요. 네.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망조한 사람 있고 흥한 사람 있고 막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나는 답을 못 내겠더라고요, 거기서. 분명히 문점자가 나한테 물으러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물어왔을 때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가 보이는 한도 내에서는 정확히 내려줘야 된다는 게 역순인의 본바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뭐랄까요? 답변이 회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죽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발전지향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살아보니까 망조가 드는 세월은 무조건 있고 또 흥하는 세월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그걸 가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나중에 그거는 이제 샘플을 좀 해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무기로 쓰는 글자가 자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관해서 오늘은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 신문상 명리에서는, 자, 우리 예전의 책들은 천간하고 지지를 구분해서 봤죠. 그죠? 근데 신물상 명리는 천간과 지지를 거의 동일시해서 봐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천간의 갑 같으면 지지는 뭐가 된다? 인이 되겠죠. 자, 얘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쓰는 자의를 저희는 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왜 그렇게 쓰냐면, 우리도 제가 할 때 천간을 내가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자, 팔자가 8글자가 있다 하면 무조건 지지만 무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지지만 무기가 될 것 같으면 천간을 왜 씁니까? 천간을 쓸 이유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천간도 필요하니까 적어놨겠죠. 그죠? 그럼 천간도 얘가 쓰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쓰임이. 단순히 일간만 보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간충이 왔을 때 굉장히 천간에서 충이나 형이나 합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망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지의 충이나 형이나 합이 왔을 때 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간에서 충이나 형이나 합이 들어와서 망한 사람은 어떤 무기를 썼겠다? 천간에 있는 무기를 자기가 썼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지지에만 있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천간에 있는 것도 무기가 된다라는 게 신물상 명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요 해석은 조금 뒤에 가서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지지를 할 거예요. 지지. 지금 이것도 하나 제가 이거 농담은 아닌데 그냥 생각해 볼 때 이게 우리도 선생님 아까 좌표론을 하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시간적인 좌표의 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시대가 과학의 시대고 이게 옛날에는 무형의 세계를 못 썼잖아요. 예? 무형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소리 막 진짜 지금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쓰기 때문에 진짜 지금 갑과 인하고 쓰는 게 더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 제가 그건 여쭤보는데 근데 참고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뭐 사주 정설이라든지 사주 척경도 6경만 보시면 돼요. 그 실제 명조 풀이에요. 그거는 다 과거에 계신 분들의 명조예요. 예, 그분들 명조도 천간에서 때릴 때 가시고 해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분들이 네, 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제가 검증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마음을 여시고 저를 한번 믿고 한번 따라 보시라는 거죠. 자, 일단 신물상 명리는 천간이든 지지든 같은 자의 글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 할 겁니다. 11페이지. 그죠? 11페이지 맞습니까? 네. 네, 저번 주에 천간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지지를 볼 거예요. 지지인데 이걸 지지를 천간으로 그대로 대입을 해서 같이 쓴다는 거예요. 같이 쓴다. 자, 그렇게 보소. 보통 다른데 맨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지지를 뭐로 배웁니까? 땅에 드러난 기운으로만 보죠. 그죠? 천간은 하늘에서 뿌려지는 기운. 지지는 천간에서 뿌려진 기운이 땅에 드러나는 기운이나 모습을 상징한다고 다들 배워요. 예, 예. 근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근데 참고적으로 팔자를 팍 풀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간도 쓰고 지지도 쓰고. 근데 그 애들이 거의 같은 자의를 따르면서 직업 구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하고 인하고 한번 볼게요. 갑하고 인하고 이게 거의 동일시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갑을 쓸 때예요. 갑을 쓸 때.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내립니까? 하늘에 내립니까? 다 아시죠? 땅에 내리죠? 자, 그러니까 이 갑을 만약에 내가 무기로 쓴다면 땅,
즉 지지의 글자라는 거예요. 지지의 글자. 글자에 따라 직업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갑과 인을 다 동일시해서 봐도 좋은데 요 갑을 내가 무기로 쓸 때는 요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가.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기를 갑을 쓰는데 지지가 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교육이다, 기획이다, 계획이다, 설계다, 또한 인은 신통력 동물이다 또는 권력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의료라든지 법무라든지 무시무시한 제조라든지 또는 역마 분야 뭐 이런 걸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워 올리는 것. 자,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진이다 이랬을 때는 뭐겠어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토에 관해서 관련되어 있잖아요. 토에 관해서 관련된 직업 특성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토목, 건축, 인테리어라는 거예요. 인테리어. 그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토목 건축을 요즘은 오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간혹 있는데 대부분이 여자분들은 뭐냐면 꾸미고 장식하는 그런 쪽, 이런 쪽에 계시더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의류라든지. 자, 이렇게 해서 지지의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글자. 내가 갑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지지의 글자가 신이다 이랬을 때 이 신이라는 게 우리가 쇠요, 도끼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에 관련된 직업이라는 거예요. 금속, 금융, 기계 관련해서 이 사람은 직업 특성을 갖더라는 거예요. 왜? 이 갑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의 특수성이 갑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갑과 인의 뜻을 거의 동일시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갑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갑자. 이런 걸 유출을 하는 거예요, 신부상 명리는. 잘하는 공간이 뭐죠? 어둡다, 춥다, 그 다음에 물과 관련 지어져 있다. 그러니까 해외이거나 교육이거나 종교 철학이거나 그런 쪽에 있는 직업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딱 보실 때 맨 처음에 이 봄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뾰족뾰족 솟아오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물이 새롭게 솟아오르는 계절이기 때문에 뭐 기획, 계획, 설계, 건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상징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상징하는 것. 참고로 인묘지는 교육이 제일 많아요. 교육. 길러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새벽에 공부하는 시간이므로 교육이다. 그 다음에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며 듣는 시간이므로 언론방송, 신문이나 서적이다.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므로 식품이다. 하루의 일을 계획하는 시간이므로 창작, 기획, 설계, 디자인, 컨설팅 분야이다.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몸을 단정해야 하는 시간이므로 의류, 이 미용 분야이다. 그 다음에 뭔가 준비를 마치고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이므로 역마 분야이다. 그 다음에 목은 곧 목재이며 또 옷, 섬유, 목이라는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곡직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인묘진이 어떻게 보면 의류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범이라는 게 뭡니까? 호랑이잖아. 호랑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합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죠. 예? 자, 그렇게 살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권력성이고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분야인 의료나 법무나 금융에 근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권력성 동물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슈퍼파워 동물, 인, 사, 신, 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얘들은 다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쓰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랑이한테 핥히면 어떻게 된다? 수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마비성 질환, 호흡 곤란의 요소. 호랑이 앞에 서면 숨이 턱턱 막힌다, 안 막힌다? 그죠? 동물원 앞에서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잘 모르죠. 자, 참고로 시베리아 갑자기 나타났다 이러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뾰족하게 솟아있는 모양, 동상 안테나 탑 전신수, 가로등, 고층 건물 기둥.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다면 건축, 맨 위에 건축 있죠? 건축 동그라미, 설계 동그라미, 교육 동그라미, 언론 방송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문은 요즘 태보해요. 그죠? 그래서 서적 정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식품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창작, 기획, 설계, 디자인, 컨설팅 분야. 그 다음에 의류, 임용. 그 다음에 영마 분야. 그 다음에 요 호랑이 밑에 줄에 가시면 의료, 법무, 금융 있죠. 의료, 법무, 금융 요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영마 분야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항공통실이란 것은. 무역, 외교도 마찬가지고. 그건 영마 분야에 같이 넣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수술 동그라미, 마비성 질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3번 요걸 별표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갑은 깃발이다. 즉 그 지지에 있는 글자에 깃발을 꽂은 모습이 된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지지의 글자에 따라 직업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죠? 갑이 밑에 글자를 무엇을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천간으로서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한 팔자에 예를 들어서 연에 기가 있고 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갑기 합의 모양으로 이 사람은 직업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요 밑에 지지의 글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직업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갑기의 모양을 따라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갑은 깃발이다. 요게 이제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시는데 이게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팔자풀이 하면서 직업 설명할 때 보면은 분명히 갑을 지칭했는데 기계라 했었고 금융이라 했었거든요. 선생님 뭐지? 갑은 교육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지지가 보면 원숭이 신자가 있다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헷갈리기 쉬우니까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 몇 자를 볼게요. 토끼 몇 자. 묘하고 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계절에서는 이제 봄이 무르익었죠. 그죠? 네. 그래서 건설 건축은 갑이나 인이라 똑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여자 같은 경우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와이프는 요즘 와이프들은 그죠? 그냥 자는데 저도 그런데 대부분은 원래 남편을 갖다가 출근시키기 위해서 그죠? 자기가 씻고 그 다음에 아침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애들을 깨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를 보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집안 청소를 해요. 근데 요즘은 현대인 시대가 돼가지고 전혀 이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알아서 청소기가 해주겠지. 저기 위층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붓고 오후에 막 청소하고 그죠? 근데 옛 사람들이 쭉 사는 모양을 보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아침을 준비하고 자는 아이를 깨워서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학교 가서 뭐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어떻게? 일터로 떠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집안을 청소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묘라는 것은 식품, 요식, 요거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야가 여자 같은 경우엔 이미용이 많아요. 이미용. 자, 그 다음에 뭔가 토끼라는 것은 꿈이잖아요. 깡총깡총거리면서 예쁘죠? 미려하죠? 그래서 의류 패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재봉틀은 조금 태행 사업이라서
잘 안 합니다.